필수형 정리, 함수까지 하면 일단 그래도 시험 범위 일단 한번 훑어내긴 하는 거니까 이제 계속 다음 책 줄 겁니다. 워크북을 끝내고 나면 이제 수너자 우리 학원 책 하고 그 다음에 기출 MSG로 작년 내신 기출 문제 풀면서 교육청 기출까지 같이 보면 될 것 같아. 시간이 많지가 않다 그랬음. 한 8번만 수업하면 시험이에요. 너네가 그나마 추석 전이라서 12번 수업이 나오니까 8번 정도가 더 있긴 한데 아무튼 시험 기간 너네 되게 귀찮더라 그죠? 그 수학이 어느 요일에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 만약에 맨 첫 번째 그 화요일 쉬는 월요일이나 거기 있으면 하고 너네 치워버리면 그만인데 만약에 맨 그 다음 주까지 가면 난 일주일 내내 쉴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죠? 만약에 과목 요일 나오면 바로 알려주시고 시험 보면은 아마 함수 전체일 거라고 하셨으니까 뭐 특이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자 가볼게. 129번입니다. 이건 다 맞았을 테니까 본인이 하지 않는 풀이 쪽은 필기를 바로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fx 더하기 2배의 f의 1 빼기 x는 x의 제곱 마이너스의 2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치? 자, 일단 이런 식으로 x에다가 무슨 수를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합니다 라는 요거는 세 글자로 민준아 무슨 식이야? 항등식. 오케이, 항등식.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입장에서 항등식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 뭐랑 뭐냐 준성아? 수치대입법. 또 속어. 뭐 결과적으로 이 문제 속어로 풀긴 하지만 뭐예요? 그거 말고 항등식 입장에서 미분치라라고 했는데 뭐냐? 개수비교법이죠. 자, 이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셨을 풀이는 이건 것 같아. 준성이가 속어 하자고 했어요. 그치? 나는 fx가 궁금하니까 당연히 f의 1 빼기 x를 속어 하고 싶으니까 원래 x가 있었던 자리를 뭘로 바꾸지? 1 빼기 x로 바꿔.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이 f의 1 빼기 x가 되고 얘가 다시 거꾸로 뭐가 되니까? fx가 되니까 뭐 위에다가 2배인가 밑에다가 2배인가 해가지고 빼면 바로 이제 소거를 통해서 이제 fx를 구할 수 있을 거야. 뭐 이 풀이는 다 모두가 한 걸 테니까 이렇게 넘어가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풀이로 소개하고 싶은 건 뭐냐면 수치 대입과 개수 비교를 둘 다 이용을 해가지고 풀어보는 풀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요 식을 만족하는 fx가 과연 몇 차 함수인가? 라는 걸 1번 풀이를 하면 맨 마지막에 연산을 한 마지막 결과 fx가 얘였구나 하고 나오잖아. 그거 하기 전에 미리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야, 1차 함수가 fx라고 치면 x자리가 1 빼기 x로 바뀐다고 갑자기 2차로 변신하냐? 그렇진 않을 거야. 3차는 변신할까? 할 수도 있다는 건 생각을 해둬야 돼. 왜냐면 봐봐. 여기에 들어가게 뭐야? 1 빼기 x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문제가 이게 2배가 돼 있잖아. 근데 안 돼 있다고 쳐봐. 예를 들어 딴 풀이니까 공부니까 따로 뺄게요. 봐봐. 만약에 f의 x 더하기 f의 1-x라는 친구가 2차식이다 라고 주어졌을 때는 f가 3차 1 수도 있어요. 왜냐? 만약에 내가 fx라는 친구를 ax의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 함수라고 쳐봐. 그러면 원래 x가 있었던 자리가 1 빼기 x로 바뀌면 당연히 세제곱하는 새끼도 이걸로 바뀌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러면 요거를 전개하면 x의 세제곱이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지.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더함으로써 결과가 2차일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귀찮아질 거야, 이런 풀이는. 근데 지금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 왜? 2배가 돼 있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ax 세제곱이 될 거니까 얘랑 얘를 더해서 3차가 깔끔하게 지워질 일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f는 몇 차겠구나? 2차식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바로 fx란 친구가 2차식이라고 가정을 하고 내가 ax의 제곱으로 시작하는 친구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1 빼기 x의 제곱 아니 1 빼기 x 또 원래 x가 있었던 자리를 그냥 이걸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뭐가 돼? 똑같이 뭘로 시작해요? ax의 제곱으로 시작하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럼 당연히 그 친구를 2배 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자, 민준쿤 얘랑 얘를 더해가지고 1x 제곱이래. 그래서 a는 얼마다? 그렇지. a가 3분의 1. 바로 fx라는 함수가 3분의 1x의 제곱으로 시작을 하는 2차식이겠구나 라는 걸 찾을 수가 있다는 거지. 이걸 찾기 위해서 방금 개수 비교를 한 거죠. 왼쪽이 뭐여야 돼? 오른쪽이 1x 제곱일까? 뭐 이런 거 생각한 거지. 맞아? 자, 그러면 남아있는 뒤에 미지수 두 개 ax 플러스 b 뭐 이런 걸 찾고 싶은데
수치 대입을 통해서 좀 찾아볼게요. 자, 당연히 너네가 이거를 대입해가지고 소거한 느낌으로다가 x에 한번 내가 0을 대입해볼게. 그러면 f의 0 더하기 2배의 f의 1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의 2라는 걸 얻을 수 있지. 그럼 똑같이 1하고 0을 끄집어내서 소거를 하고 싶으면 이번엔 x에 뭘 집어넣어볼까? 그치? 1을 집어넣어보는 방법이 똑같은 0 대입한 건 무식한 거고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f의 1 더하기 2배의 f의 0 그것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당연히 뭐 이거야 뭐 모르겠지만 연립을 통해서 f0, f의 1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구한다의 방법도 있을 거야. 맞냐? 요 두 번째 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고1 때까지는 끼케야 2차식밖에 안 나오겠지. 솔직히 3차, 4차 함수 이런 거 안 배우잖아. 근데 수2, 고2로 넘어가면 우리는 그걸 3차, 4차 함수까지도 다루기 때문에 몇 차 함수인지를 식을 통해서 추론하는 이 방식이 나중에 가서는 점점 중요해지니까 미리 한번 맛보게 해놓은 거예요. 됐음? 이런 풀이도 있겠구나 알아두세요. 물론 1번 풀이가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니니까 잘 풀었으면 괜찮아요. 필요한 부분만 필기해 놓으시고 뭐 이런 잡다 짜바리 부분은 필기 안 해도 괜찮겠지. 뭐 이런 방법이 있구나. 요 정도까지만 유도하는 거, 그 정도만 해도 공부가 되니까 필요한 데까지만 똑똑하게 필기하십시오. 손 아프면 싫죠. 자, 131번 가겠습니다. 자,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요. f의 1이란 친구는 f의 3 더하기 f의 4인가요? 4. 그 다음에 그것이 뭐랑 똑같냐면 f의 2 마이너스의 f의 3이랑 똑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f의 2 플러스 f의 4 플러스 f의 5 이 친구의 최대와 최소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 일단 먼저 보면 F2랑 4는 이 관계식 속에 뭔가 제약 조건이 있지만 F5는 신경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리고 뭐 이게 1대1 함수다 이런 말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대를 만들고 싶을 땐 얘를 뭐라고 설정해주면 되고 5라고 설정해주면 되고 최소값을 찾을 때는 당연히 뭐라고 설정해주면 1이라고 설정해주면 되니까 얘네 둘만 이제 필요한 거지. 자, 그 다음 여기를 그나마 좀 편하게 풀려면 어떻게 풀면 좋냐면 내가 얘를 셋이 같대. 근데 뭘로 같을지 모르잖아. 잠깐 K라고 넣어볼게요. 됐음? 그러면 F의 2라는 친구는 현재야 K를 이용해서 표현해봐. 뭐야? 맞아요. F의 3 더하기의 K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F4는 주어는 어떻게 돼? 그렇지. K-F의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 결국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 소거가 되니까 결국은 2K 더하기 당연히 최대일 때는 5일 거고 F5가 그 다음에 최소일 때는 뭐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 K값만 찾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돼요. 이해되냐? 그러면 먼저 최대부터 생각해보자. 자, K값이 어떨 때가 최대냐? 근데 K라는 게 뭐냐면 두 함수값의 차이 아니면 두 함수값의 합 아니면 F1이거든? 근데 여기에 F1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얘는 당연히 1이나 2나 3이나 4나 5 중에 하나란 거 아니야? 근데 생각해보셈. F2 빼기 F3이 5가 될 수 있냐? 없지. 근데 제일 크게 만들고 싶으면 뭐 빼기 뭐를 생각하면 돼? 5 빼기 1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K가 얼마일 때가 제일 크겠냐? 4. 그치? K가 4. 요 두 개를 뺀 게 4가 그나마 맥시멈이니까. 자, 따라서 이럴 때는 8 더하기 5는 13 이렇게 풀릴 거고요. 자, 그 다음 최소값을 찾자. 자, K가 얼마면 제일 작을까 했는데 당연히 음수면 좋겠지만 그럴 리는 여기서 보니까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F1까지 있으니까 제일 작은 건 얼마야? 얘 때문에 1일까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얘가 1이어서 K가 1이면 요게 1이 될 수 있어? 없는 거지. 그래서 최소값 찾을 때 요 새끼를 신경 써야 돼서 그나마 얘가 제일 작으려면 1 더하기 1일 때가 제일 작겠다 해가지고 K가 2인 게 제일 작지 않겠니? 해가지고 5 해서 이렇게 18 찾아내는 게 더 빠른 방법이지 뭐 직접 1, 5, 4 이렇게 때려박아 보는 건 비효율적인 것 같아. 그래서 이 풀이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37번 가겠습니다. 어차피 설명할라 했다. 좋아.
자, 얘도 효율적으로 빨리 푸는 방법이 중요하겠지. 이거 케이스 따져보면 사실 9가지 정도 케이스인가 뭐 6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거든. 그걸 다 따질 순 없으니까. 자, 이렇게 볼 거예요. 자, 함수 f라는 친구가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의 c라고 생겼는데 여기서 a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뭐냐면 a-의 b 플러스 c고요. 자, 그 다음 그림을 좀 그려볼게. 물론 정의역이 0과 1과 2, 1, 2, 3인가? 0과 1과 2의 유한 집합이긴 하나 아무튼 식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풀어볼 거예요. 자, 0, 1, 2. 그 다음에 y값도 지금 1대1 함수가 1대1 대응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y값도 0, 1, 2 여서 지금 내가 점을 이렇게 9개 찍어놓고 생각할 거야. 자,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0, 1는 2. 그럼 2는 뭘 찍어야 돼? 1 찍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서로 y값을 피해서 가져가야 된다. 이건 느낌이 오지. 맞아. 뭐 둘 다 y값이 2 이런 건 1대1 함수가 아니잖아. 오케이. 자,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따지면 셋 중에 하나, 피해서 둘 중에 하나,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 해서 3 곱하기 2 곱하기를 6이 된단 말이야. 그 6가지 케이스를 다 따지는 건 너무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방에 답이 될 것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만약에 요 세 점을 지나야 되는 2차 함수면 어디로 볼록이게? 위로 볼록일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이런 건 바로 솎아낼 수 있는 거 아니야. 플러스 중요한 거. 모든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식이 있지. 그게 의미를 갖을 때가 가끔 있어요. 얘는 요 f 입장에서 f의 뭐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 그렇지. f의 마이너스의 1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 그러니까 나는요. 여기 마이너스의 1를 대입했을 때 y값이 가급적 높아지도록 하는 2차 함수의 모양을 그리면 된다 이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첫 번째로 예를 들면 0,0 지나고 1,0 이거 지날 수가 없구나. 1,1 지나고 2,2를 지난다. 뭐 이런 걸 한번 상상을 해보자. 사실 해보면 이런 2차 함수 없긴 하지만 아무튼 뭐 대충 있다고 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f 한 요 정도로 굉장히 낮겠지. 그거보다는 뭐가 괜찮을까 했을 때 아니 이런 거 여기랑 여기 정도 골라주면 그래프가 뭐 대충 뭐 이런 느낌이 되려나요? 그치? 그러니까 f-를 꽤 높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도 있겠다. 여기 지나고 그 다음에 여기 지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 그러면 그래프가 왠지 좀 뭐 이런 느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맞냐? 벌써 후보가 2개 정도 나와. 근데 그림을 그럴듯하게 그리면 핑크랑 초록 중에 누가 더 좋아 보여요? 그치? f-1이 더 높은 건 초록 쪽이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 0,2와 1,0과 2,1을 지나게끔 함수를 한번 잡아볼 거예요. 자, 그런 함수를 잡아봅시다. 일단 0,2니까 c 값은 2다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 1,0을 지난다라는 거기 때문에 대입을 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의 c는 0이다. 그 다음에 2,1을 지나는 거니까 2 대입하면 4a 플러스의 2b 플러스의 c 요게 1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c는 2였으니까 대입을 통해 a 플러스의 b는 마이너스의 2. 그 다음에 4a 플러스의 2b는 마이너스의 1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위에 거 2배 하고 뺄세 맞게 밑에서 빼자. 그래야 4a 빼기 2a는 2a가 나오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를 뺄 거라 3이 나오면서 a가 양수인 거 오케이. 그리고 이제 b는 마이너스의 2분의 7 정도로 나올 거예요. 그치? 그리고 c는 2라고 해놨습니다. 따라서 a 빼기 b 플러스 c 저 값은 이때 7이 나오고 실제로 얘가 최대인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동시에 그리면서 하면 얘랑 얘 중에 뭘까? 케이스 분류를 숫자로 하면 판단이 안 되는데 그림으로 그리면 미리 판단할 수가 있다 이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거야. 아까 요거 한 것처럼 이거 생각해 본 사람도 있을 거거든. 0,2, 1,1, 2,0 그리면 더 이렇게 높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요건 하나 알아두세요. 2차 함수는 그 위에 세 점을 잡았을 때 야 이거 연결하면 무슨 선 돼요?
직선되지. 2차 함수 위에 세 점을 연결해서 직선을 만들 수는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나는 2차 함수, 내가 지금 이상하게 이렇게 그렸잖아.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란색은 고려도 안 한 거예요. 오케이, 이건 안 돼. 성질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따져주는 게 똑똑했지 않나 싶어요. 자, 그 다음에 41번 하겠습니다. 자, 41번. 뭐 41번 쉬워 보이니까 금방 합시다.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 갈 거래. 자, 근데 1대1 대응이면서 f의 1 마이너스의 1 곱하기 f의 2 마이너스 2 이것은 0이 아니오라 이렇게 나왔다. 자, 이 말은 해석해보면 동현아 무슨 말이야? F1이 아니고 좋아요. F2는 2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우리 경우의 수 구할 때도 그렇지만 뭐뭐이다랑 뭐뭐가 아니다 중에 뭐가 더 싫어? 아니다가 힘들지.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F1이 1이 아니래. 그럼 당연히 선택지는 5개잖아. 그지? 그럼 그 5개 선택지를 그냥 이거 곱하기니까 경우의 수 얘기를 좀 할게. 우리 경우의 수에서 곱셈 정리 맞나 이름? 곱셈 정리 뭐 그런 거 있지 않냐? 곱하기 정리가 뭐 그거 뭐 아무튼 3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곱하는 거 왜 곱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상의가 3벌이 있고 바지가 2벌이 있을 때 왜 3 곱하기 2가 돼? 이거 경우의 수에서 곱하기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라 그래서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그렇지. 내가 웃옷 3개 중에 뭘 골라도 바지 2개 입을 수 있다는 건 똑같기 때문이지. 만약에 검정 상의에는 뭐 핑크 바지가 안 어울려. 그러면 3 곱하기 2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럴 땐 뭘 나눠야 돼? 케이스를 당연히 거기서 나누는 거지. 그래서 합의 법칙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1이 아니기 때문에 이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그 5개 중에 모든 경우, 즉 5가지 다가 그 다음 얘한테 주는 영향이 같아요, 달라요? 어떻게 다른데, 주하나? 2는 절대 1을 못 찍는데요. 근데 1이 이 5개 중에 하나 고를 겁니다. 왜? 이것 때문에. 그 5개의 선택이 그 다음 2번의 차례가 되었을 때 후폭풍이 같아 달라? 다르다면 왜 달라? 그렇지. 1이 2를 만약에 찍어준다면 이 입장에선 땡큐지. 근데 그렇지 않다면 나 이것도 피해야 되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케이스 분리의 기점이라고. 이건 경우의 수이긴 한데 그지? 자, 그렇게 풀어볼게 그러면. 자, 그럼 봅시다. 케이스 1번. 바로 F의 1이 2를 찍어줄 때예요. 이런 경우. 자, 그럼 편안하게 F2의 선택지는 몇 개가 돼요? 예? 5개가 되겠죠. 당연히 5개. 자, 그 다음에 F의 3, 4, 5, 6은 사실 다른 조건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냥 피해가기만 하면 되지. 1대1 대응이니까. 그럼 2가 예를 들어 아무거나 찍어서 그럼 4개 남았을 거 아니야. 그치? 몇 팩토리얼? 4 팩토리얼이니까 120개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24 곱하기 5는 120 맞겠지? 맞냐? 자, 그런데 두 번째. 만약에 F의 1이 2가 아니었다라고 치자. 그럼 일단 F는 1도 못 찍고 2도 못 찍으니까 선택지 때 뭐 중에 하나 찍어야 돼? 4개 중에 하나 일단 찍어줘야 되겠지. 이게 일단 F1의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1이 뭐 4를 찍었다고 치자. 그치? 그럼 이제 2차례가 되었어. 4는 당연히 못 찍어. 1대1 대응이라. 하나, 둘, 셋, 넷, 5개 남았지만 나는 몇 개밖에 못 찍어? 4개밖에 못 찍지. 왜냐면 2는 못 찍으니까요. 그래서 도망가서 뭐 예를 들어 5 같은 걸 찍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3, 4, 5, 6이 1, 2, 3, 6 뭐 더 이상 가릴 건 없지. 몇 팩토리얼? 4 팩토리얼. 자, 그래서 16 곱하기 24. 암산이 안 됩니다. 도와줘. 384야? 오케이, 384. 따라서 2개를 더해주면 504다.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요? 이거는 말만 조금 바꾸면 그냥 경우의 수 문제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계가 좀 애매한 게 실제로 경우의 수 단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함수의 개수라는 유형이 있어서 이거를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거 함수잖아 해서 함수 이번 시험 보면 나올 수도 있고
아 이거 케이스 분류 및 팩토리얼이가 경우의 수니까 기말 때 나올 거야 이럴 수도 있어서 자 알 수가 없는 단원이긴 해. 애매해. 아무튼 경우의 수에서도 이 문제는 다룰 거예요. 그때 더 깊이 있게 다룰 거야. 자 그 다음 4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부터 43번까지 이어지면서 어려워지니까 봐. 42는 쉬워요. 이것도 경우의 수 얘기거든. 자, 합집합이 전체긴 한데 교집합이 없다라는 건 지금 전체 집합 A, B가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다는 뜻이지. 맞냐? 근데 A에서 B로 가는 함수가 1대1 함수래요.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1 함수야. 그러면 정의역의 원소랑 공역의 원소 중 어느 쪽이 뭐 하거나 뭐 해야 돼요? 그치. 공역이 더 많거나 같아야 되겠지. 왜냐면 몰리면 안 된다는 거니까. 맞냐? 만약에 이 등호가 성립하면 그건 심지어 뭐까지 된다는 뜻이고 1대1 대응까지 된다는 뜻이고. 자 그러면 총 4개 원소 있거든? 근데 이쪽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교집합은 없어요. 몇 개의 가능성이 있니? 1개, 3개. 그 다음 2개가 있겠지. 보통 정의역이 아무것도 없는 거는 함수라고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빵 4개는 무시해요. 자 그러면 얘부터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1개가 들어가고 여기 3개가 들어가는 거지. 그럼 일단 야 집합 A 될 사람 손. 경우의 수네 완전 몇 시 몇? 4시 1 해야 되겠지.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1이 있고 2, 3, 4 뭐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자 아무렇게나 찍으면 1대1 함수 아니겠냐? 찍는 경우수 몇 가지? 엥? 3가지. 잠깨이 새끼야.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요게 이번에는 자 A 쪽에 들어갈 두 분 손이니까 몇 시 몇? 4시 2야. 그럼 예를 들어 여기에 1과 3이 생기면 뭐 2랑 4는 알아서 저쪽으로 가면 되겠지? 그 다음에 1대1로 갈 거야. 몇 팩? 2팩. 그치? 그러니까 6 곱하기 2팩은 12. 따라서 24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랑 완전히 같은 얘기가 43번이거든? 이어서 할게. 이번엔 교집합이 생겼을 뿐입니다. 합집합이 전체인 건 여전한데요. 교집합이 2개래요. 똑같이 1대1 함수야. 완벽히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x가 이렇게 있고 y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일단 원소의 개수 2개야. 자, 여전히 x의 원소의 개수랑 y의 원소의 개수를 비교했을 때 동원은 어느 쪽이 뭐 해야 돼? Y쪽이 뭐? 커야 돼? 커야 돼? 그쵸.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1대1 대응도 괜찮은 거니까. 그죠? 자, 근데 원소가 총 4개였으니까 여기 2개니까 남아있는 2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뿌릴지겠죠? 자, 첫 번째. 어떻게 뿌릴 수 있나? 여기 1개, 여기 1개 이렇게 뿌릴 수가 있겠지. 자, 일단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 원소들을 야, X쪽 초승달로 갈 사람? 아, 이거 지난 내가 어제 공부했다. 까먹었었거든? 내가 맨날 초승달 하는데 이거 2개 이름 다르지 않냐? 누가 초승이고 누가 금음이야? 왼쪽이 뭔데? 아이, 족밥 새끼. 이게 금음달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초승달이었대. 나도 까먹었어. 그래서 어제 같이 1학년이랑 같이 공부했어. 중학교 때 배운다며. 야, 그러면 이거랑 이거 누가 상현이고 누가 하현이야? 왼쪽이 상현. 이게 하현. 요게 상현이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이거랑 같이 세트로 외워지더라고. 왜냐면 달이 점점 없다가 차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초니까 당연히 이게 시작일 거 아니야. 한 달의 시작은 이렇게 생기다가 점점 뚱뚱해져서 이제 상현, 먼저니까 상 이런 느낌으로 해 그냥. 상현. 하다가 점점 채워지고 반대편이 깎이면서 하현 되고 마지막에 금음 된대. 이렇게 되는 거래. 나도 어제 공부했어. 전공했는데 말이지. 내기과학과에는 맨날 한우 보는 학과였는데 까먹었었어. 자, 아무튼 자 그래서 금음달, 초승달 공통 부분에 원소를 배치해야 될 거니까. 야, 가운데 오고 싶은 사람 손 몇 시 몇? 4시 2. 남아있는 몇 명한테? 2명 중에 야, 여기 금음달 가고 싶은 사람 손 몇 시 몇? 2시 1. 뭐 남아있는 새끼 여기니까 1시 1은 할 필요 없지. 그 다음에 이제 쏩니다. 자, 결과적으로 정역 몇 개야? 3개. 공역도 3개. 그럼 1대1로 쏘려면 몇 팩? 3팩. 이제 요거는 대응이죠. 여기는 X, Y를 구성하는 거고요.
자, 경우의 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밑에다가 주석을 좀 달아야 복습할 때 또는 검토할 때 시간 단축이 되니까 무조건 하라고 말씀드렸다. 이거 없으면 나중에 오답 검토, 그치? 시험장에서 오답 검토할 때 4C가 뭐였지? 다시 문제를 읽어야 될 수고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6 곱하기 2 곱하기 6, 72가지. 자, 그 다음 오른쪽이 커야 돼요. 또 어떤 개수 분배가 될까요? 상훈아. 여기. 여기가 0개고 여기가 2개.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지. 자, 이것도 합시다. 야, 가운데 오고 싶은 사람 손 몇이몇? 42. 그럼 남아있는 새끼 다 일로 박아버리면 되니까 따로 할 거 있어 없어? 이제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구성이지. 자, 그러면 이때 성원아 정의역은 몇 개야? 그치, 얘까지 포함해야 돼. 2개. 공역은요? 4개. 그럼 1 때리면 뭐 곱하기 뭐? 그치, 4 곱하기 3이지. 물론 이걸 기호로 쓰면 뭐니? 4, P2지만 P는 거의 기호를 안 쓰고 그냥 곱하기로 바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굳이 기호를 쓰려고 노력하지 말라 그랬어. 4 곱하기 3이야. 따라서 여기도 6 곱하기 12는 72, 둘이 더해주면 144였습니다. 자, 그 다음 4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4도 좋은 질문이었어. 나올 줄 알았어. 자, 일단 첫 번째 식 F합성 GX가 GX의 제곱 플러스의 4다 이렇게 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G의 FX 이게 뭐라고 줬냐면 4 곱하기 GX의 제곱 플러스의 1이다. G의 16을 구해라. 자, 먼저 이거를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게 있지. 뭘 알 수 있을까요, 준혁아? 이게 바로 합성함수를 보는 관점이지. 그냥 요렇게 들어왔어. 그냥 핑크색이 들어왔더니 핑크를 제곱하고 4를 내보내라는 함수가 F였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뭐야? F의 X가 X제곱 플러스 4였다는 뜻이에요. 그치? 자, 근데 이제 얘는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네. 왜냐면 G의 F가 뭐 G, 이건 알 수가 없어서 여기서부터 실제로 식을 써야 돼. 1차 함수 G를 AX 플러스의 B다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럼 원래 X가 있었던 자리를 FX로 바꿔주세요니까 바로 이건 A 괄호 그 자리가 FX로 바뀌어요. 플러스 B고요. 4배의 AX 플러스 B의 완전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아니야? 얘는 단순히 개수 비교만 하면 끝나니까 여기서부터 풀이는 마칠게요. 오케이? 동원아, 손가락이 더 재밌으면 나가서 손가락 빨고 오십시오. 집중 안 할 거면 나가시고. 자, 45번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질문 받아줘야지. 자, 정의역이 X인 두 함수 FG라고 했거든? 그리고 F라는 친구는 AX 플러스의 2다라고 했고 G라는 친구는 X 마이너스의 1이다라고 했어요. 자, 합성함수 G 합성 F가 정의되도록 하라 그러면 네가 원소를 하나 투입했을 때 먼저 만나는 건 F야 G야? F죠. 당연히 먼저 왼쪽에 있는 그 오른쪽에 있는 F부터 먼저 만날 거니까. 자, 그래서 0과 1과 2가 정의역인 F를 타면 원소가 얘는 당연히 2고 얘는 A 플러스의 2고 얘는 2A 플러스의 2다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제 얘가 이렇게 G로 갈 건데 G라는 함수 또한 정의역이 뭐야? 0, 1, 2지. 그럼 갑자기 얘가 3이면 G가 define 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또는 뭐다? 0 또는 1 또는 2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해주는 건 직접 대충 때려 박아보면 돼. A가 마이너스의 1이면 0, 1이니까 오케이야. 또 A가 0이면 2니까 오케이지. 그거 말고의 A는 가능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누구요? A가 2? 그럼 얘 4 되는데요? 왜 안 돼요? 돼요. 그러면 F라는 함수가 0과 2가 둘이 2를 찍는 함수였다 뭐 그럴 뿐이잖아. F가 1대1 함수 이런 말이 없잖아. 그거 잘 읽어야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되나? 아니 46이 또 있네. 46? 개 같은 것들. 자, 46번은 쉬워요. 이거 금방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의역이 0에서 1, y가
공역이 1에서부터 2까지인데 1대1 대응이래. 이런 거 사각형 그려서 푸는 문제 아니었냐? 0, 1이고 y값은 1에서부터 2까지래. 그래도 오랜만에 복습하자. 1차 함수가 지나갈 거예요. 1대1 대응이 되래. 둘 다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였지? 자, 도형아, 노란색의 이유는 뭐예요? 공역과 치역이 달라. 발라버렸다, 그죠? 공역이 1에서부터 2인데 이 노란색으로 가면 여기밖에 실제로 찍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래도 공역과 치역이 다르니까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지. 맞냐? 자, 그럼 째성아, 핑크는 왜 1대1 대응이 아니야? 공역의 그 목재원. 응? 공역에 있는 요소들의 치역이 없어. 공역에 있는 원소가 치역에 없다?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느낌인지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좀 다듬어봐. 우서가, 쟤는 왜 1대1 대응이 아니야? 그렇지. 애초에 얘는 함수가 아니죠. 함수가 아닌 이유가 뭔데? 그치. 예를 들어 0이라는 친구가 찍을 곳이 없어. 얘를 찍어도 얘는 공역이 없는 거니까 찍을 화살표가 없다는 거 아니야. 그치. 이 두 가지 이유로 얘네들은 1대1 대응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때야 돼? 항상 똑같은 유형 아니야 이거? 왼쪽 아래랑 어디 지나야 돼? 오른쪽 위를 지나거나 아니면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를 지나거나 해야 되겠지. 근데 기울기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이쪽이 맞는 패턴이었을 뿐이고, 그러면 1차 함수는 그냥 바로 x 플러스 1이라고 나오고 mn 나온 거니까 존나 대입해가 유리함수겠지. 뭐 대충 10번 규칙이 있을 거란 뜻 아니야. 몇 번 집어넣으면 뭐 반복되겠지 뭐. 자, 그 다음 47번이 어디 있나요? 없네. 49번 갑시다잉. 좋아. 질문할라 했었다. 자, fx는 a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g 안에 fx가 들어간 것, 그게 뭐냐면 x, 이렇게 바로 써도 괜찮냐?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의 4라고 인수분해 되지. 자, 그리고 나보고 찾으라는 건 gx가 0 이하인 자연수가 11개다 이렇게 나와요. 정수인가? 정수가 11개다. 자, 그러한 a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그럼 봐라. 실제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 f 자리에다가 a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g의 ax 플러스 1이 x 플러스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의 4라는 거야. 근데 나는 g의 ax 플러스 1이 궁금한 게 아니라 gx처럼 요 안에 있는 게 간단한 알파벳 하나이길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후야. 얘를 뭐라고 해야 돼? 그치. 뭘로 할까? 알파벳 뭐 좋아해? t. 그래. t. 이런 거 한 문자로 t1을 하시는 거지. 자, 그러면 현재 ax 플러스의 1은 t이기 때문에, 자, 동원아 이거를 x에 관해서 풀어봐. 그렇지. a분의 t-1. 따라서 이 식을 싹 다 t로 바꾸면 f의 t는 굳이 막 전개하려고 하지 마. 그냥 a분의 t-1 플러스의 1 그리고 a분의 t-1 빼기 4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자, 그러면 이게 f가 아니라 g죠. 자, 그러면 현재 얘가 0 이하야. 굳이 막 a 곱하고 지랄하지 말고 얘가 하나의 미지수라고 치면 얘가 뭐 이상 뭐 이하면 돼. 기자를 되겠다는 사람이 말을 좀 빠리빠리 또리또리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마이너스 1초가 4 미만 이게 아니라 이상 이하잖아. 여기 등호 때문에 왜 크고 작다야. 자, 그 다음에 이제 t에 대해서 정리하면 1 마이너스의 a 보다 그다음 크고요. 그 다음에 4a 플러스의 1 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 속하는 정수가 11개여야 된대. 요거 사실 우리 수상 1차 부등식 때 굉장히 좀 귀찮아했던 문제야. 요 수직선 안에 정수가 11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 문제는 다행히 좀 편한 문제인 게 a가 무슨 수라고 줬니? 자연수라고 줬지. 그러면 얘 정수죠. 얘도 정수지.
정수 이상 정수 이하인데 그 사이에 정수가 11개라는 건 구간이 몇 cm여야 돼요? 그치, 딱 10cm여야 되겠지. 11cm가 아니라. 수직선을 떠올려 보시면 내가 1cm를 보려는데 정수부터 정수로 하면 1cm 안에 2개 있을 거 아니냐. 맞냐? 근데 이게 정수가 아닐 때가 되게 귀찮은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수상할 때. 그치? 봐봐.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가 몇 cm인가인데 얘 정수 아님. 얘도 정수 아님. 내가 여기에다가 2개를 포함하려고 해요. 이렇게 쓰면 이상하지. 정수 2개를 포함하려고 해요. 그럼 얘는 1cm면 돼? 안 되지. 1.5부터 2.5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몇 cm 벌려야 돼? 2cm. 물론 이 사이가 딱 정수라고 쳤을 때 말하는 거야. 2cm는 벌려줘야 1.5부터 3.5까지 2랑 3 이렇게 할 수 있었지. 뭐 그런 게 귀찮은 게 있었지만 뭐 지금은 그렇지 않았어요. 따라서 구간의 길이가 10이면 된대. 근데 요 간격 차이가 얼마야? 5a잖아, 그지? 그래서 5a가 10이면 되죠.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딱 11개일 때 찾은 거예요. 답은 2다. 자지마 이 새끼들아. 자, 그 다음 50번 가겠습니다. 50번 해야죠. 어렵더라. 귀찮더라. 자, 볼게. 50번. 필기 표현하면 빠따빠따 해놓고, 자, x에서 y로의 함수, y에서 x로의 함수 둘 다 써볼게. 0, 1, 2, 3에서 2, 3, 4, 5로 가는 함수가 f고요. 자, 반대도 써놓자. 2, 3, 4, 5에서 0, 1, 2, 3으로 가는 함수가 g다. 일단 알 수 있는 거 다 적어볼게. F2가 5다. 여기 기본으로 F2가 5. 그 다음에 G2는 2. 여기 있다. 이렇게 그어놓고. 자, 그 다음. 나 조건하고 다 조건 중에 조금 더 나한테 정보를 많이 주는 건 어느 쪽이야? 이거 개인 차일 수 있겠는데 다가 나는 좋아요. 왜? 모든 원소라고 했으니까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나는 누가 저걸 만족시키는지 알아 몰라.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거 아직까지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난 다부터 접근했거든. 자, FG, F가 X 플러스 2다가 모든 원소에 다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직접 다 써볼게요. 그래야 내 눈에 띌 거야. FG, F0가 얼마란 뜻이니, 민준아? 주하나 FG, F1은 얼마란 뜻이냐? 발랐다, 그죠? 자, 그 다음 FG, F2는 현재 얼마야? 민준은 FG, F0는 얼마야? 1이요. 아, 발렸죠, 또다시. 아이고. X 플러스 2 하래, 병신아. 그냥 대입만 해본 거야. 작작 조르렴. 따라서 FG, F3 마지막에 얘가 5다까지 나오겠지. 일단 다 써놓고. 그 다음에 나 조건이, 누군가, 잘 몰라요. 누군가는 GX가 X-1이다. 이건 아직 모르는 거지. 좀 이따가 해야 될 겁니다. 자, 알고 있는 정보와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하나씩 해보자. 먼저 1, 2, 3, 4번 중에 뭐부터 좀 할 수 있겠냐? 3번, F2 정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오케이, 순서 좀 해볼게. 1번, 여기서 내가 얻어낸 건 FG의 5가 4다. 뭐 이런 것까지 알았어요. 그 다음, 또 알 수 있는 정보 뭐 있지? 그러게요. 하나 있어. F2가 5래. 2 대입하면 5 나온대. 그래서 2 대입한 거 하나 써먹었어. 5 나온 거. 5 나왔네. 그죠? 뭘 집어넣어야 5가 나온대? 2. 그렇다면 요게 통째로 얼마란 뜻이야? 2. 얘가 2다. 자, 근데 여기서 의문. 근데 0이 5로 찍을 수도 있잖아, 이론상은. 1대1 함수란 말이 아직은 없잖아요. 근데 이 F2가 5다라는 게 보였다고 F 얘가 5라서 얘가 무조건 2가 된다는 보장은 있어, 없어? 원래는 없어야 되지. 다른 것도 똑같이 5 찍어가지고 뭐 F 뭐 3이 5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찍어서가 아니야.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냥 뭐 대충 그러겠지 하고 넘어가도 답은 구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이유를 알아놓자.
자,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만 주어지면 그렇게 못했어요, 나는. 그 차이가 뭐게? 이렇게만 주어졌으면 나 이렇게 하면 틀려요. 논리적으로 오류예요. 근데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해요. F가 서로 다른 거. 그렇지. F가 뭔가들이 들어갔을 때 함수값이 다 2, 3, 4, 5 모두가 골고루 찍었다는 게 나왔지. 그래서 이 4개가 모였기 때문에 F는 뭐였다는 거야. 그치? 요 4개가 모여서 우리는 머릿속에 F는 1대1 대응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당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나라도 안 주어졌잖아? 그럼 말 못해요. 이해돼요? 이런 거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놓자. 그래야 똑똑해진다. 자, 이 여기까지 구했음. 자, 또 뭐 있나? G2는 2다. 이거 이용하자. 그치? F3이 여기서 뭐요? 그치? F의 3이 2다라는 거지. F3이 2다. 응? 아니 왜 F3이 좀 이해하고 아니 거치 쌤 G를 보겠지 G를 쌤이 G에서 볼 거예요. G에서 이게 틀렸어? 아니 그거 맞았는데 F 아, 이거? 아니 쌤이 방금 어. G 쪽에서 쪽으로 했어요. 그렇구나. F의 3이 2여야 되니까 3을 2로 그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야, G2가 2라고 해서 꼭 G F3이 2인데 F3이 꼭 2일 이유는 없잖아. 1대1 대응이면 이게 맞는 말이지만 그럼 또 왜 1대1 대응이었던 걸까? 그것도 다 똑같이 여기서 나와요. 이미 우리 F의 1대1 대응이니까 얘 다르고 달랐지. 근데 그 결과인 G얘도 다 달라야 되겠지. 그러니까 G들도 1대1 대응이었다라는 게 안 주어졌지만 파악이 되는 거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F3은 2다까지 했고, 그럼 F3이 2다 구했으니까 또 알 수 있는 게 뭐 있지? 맨 어느 쪽 거? 맨 1번씩 봅시다. 자, 호준스 F3이 2니까 얘가 얼마요? 그렇지. 그래서 G에 F에 0이 3이다 까지 나왔다. 근데 아직까지 그냥 G 뭐가 3이다 이런 거 없고 F0가 얼마나 없으니까 아직은 모르겠음. 자, 그럼 혹시 얘 건드릴 방법 없나? F에 뭐 대입하면 3 나오지? 아직 모르네. F1 모르네. 아이씨.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없나? F에 뭐 집어넣어야 4가 찍힌 적이 없어. G5 몰라. 여긴 다 써먹고 F0 얼마 몰라. G 얼마가 3이다 몰라. 막혔어. 이제 슬슬 뭐 해야 될까? 얘를 쓸 차례가 됐어요. 자, 누군가는 x 빼기 1, 즉 집어넣은 거에서 1 빼야 된대요. 자, 3이 어디를 찍으면 돼? 2를 찍거나 4가 어디를 찍거나 3을 찍거나 5는 찍을 데가 없어요. 근데 2는 1 이미 쐈으니까 안 되지. 1대1 대응 찾아놨지. 그러니까 3이 2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4번째겠네요. 내가 순서를 쓰는 이유는 필기를 막 해놓으면 어떤 순서대로 나온 건지 몰라서 내가 다 동그라미 쳐주는 거야. 순서. 사고의 순서 보여주는 거야. 4번에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G의 4가 얼마구나. 3이구나. 얘가 이렇게 갔구나. 그치? 사진만 딱 찍으면 순서대로 모르니까 논리를. 오케이. 자, 그 또 알 수 있게 된 게 또 뭐 있을 것 같아. G4 쓴 거 없나? 없네. 뭐 없냐? 여기 있다. 그쵸? 얘랑 얘 합치면 되겠네요. 그래서 5번에 F0가 얼마다? 4다가 나오네. 자, 그래서 0을 4로 쏩시다. 그럼 이것 때문에 또 해금된 게 있을까요? 뭐가 해금됐지? 3번 해금된 것 같은데? F 얼마가 4냐 이거 나왔지? 그래서 GF2 6번에 GF2가 얼마야? 0. 그 F2가 얼마지? 5네. 그러니까 G의 얼마가? 5가 0이다. 그치? F2가 5니까 맞냐? 여기까지 한꺼번에 왔어. 그래서 5를 0으로 쏘자. 자, 그 순간 아까 1대1 대응 확인해놨지? 남아있는 거 1은 3으로. 3은 1로 쏘면 됩니다. 대응 끝. 이렇게 7단계 동그라미 쳐준 이유가 있으니까 1번부터 6번까지네. 쭉 순서를 네가 잘 찾아봐야 돼. Good question. 자, 그 다음 50번 끝났으니까 53번 가겠습니다. 아이고, 역시나 질문을 하시네요.
자,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문제예요. 자, 그려봅시다. 이게 fx고 내가 지금부터 그려볼 건 fx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머리로 그릴 수 있게 돼야 미적분 같은 걸 잘할 수 있거든요. 즉 이공계적인 머리가 생긴다는 거거든. 요거를 뭐 범위 나눠가지고 식으로 푸는 건 너무 하수가 하는 짓이고 머리로 해보자고. 자, 맨 안에 있는 x는 당연히 여기에 x랑 같은 x입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 1보다 작을 때와 1에서 2 사이와 2보다 크다가 좀 당연히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뭐 해볼 거냐면 1보다 작은 친구들에 대해 생각해 볼 거예요. 자, x가 1보다 작은 친구들이야. 그럼 f 값은 항상 얼마야? 2지. 그러니까 요게 항상 2가 되는 거지. 그럼 f2를 계속 보면 되지. f2가 얼만데? f2가 마이너스, 여기 색칠되고 마이너스 2지. 그러니까 계속 y값이 얼만 거야? 계속 마이너스 2인 거지. 언제까지? 1이 될 때까지. 됐슈? 그 다음에 여기는 점으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점으로 보자. f1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f-1은 얼만데? 2. 그러니까 이제 1,1 땐 2가 되는 거지. 하나만. 자, 그리고 그 다음 1초가 2 이하를 봅시다. 그때는 fx가 계속 얼마니까? 계속 마이너스 2니까 요게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럼 f-2는 쭉 얼마예요? 2. 그러니까 계속 2로 상수함수로 쭉 가겠네. 자, 그 다음 2초가일 땐 계속 1이지. 그럼 여기 계속 1인 거지. 그럼 f1은 얼만데요? 잘 봐야 돼.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요 다음부터는 계속 마이너스 1로 간다. 뭐 이런 간단한 그래프입니다. 자, 얘랑 직선 누가 만나야 되냐면 y는 kx 플러스 1이야. 자, 준혁아 이 친구 한글로 읽으면 그렇지. 0,1을 지난다라는 걸 반드시 캐치하셔야 되고 이 그래프랑 두 번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그럼 한 번, 두 번 부터 이렇게 한 번, 두 번까지만 해야 두 번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0,1이니까 얘 2,2 지나려면 기울기는 2분의 1. 1,2 지나려면 기울기는 1. 정답은 2.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 55번. 잠깐만, 55번 내가 수업 때 안 했나요? 아, 근데 내가 수업을 안 들으신 분이 있나? 질문하신 분이 누구죠? 넘어갈게요. 호준이처럼 처음 합류한 친구면 해줄 수 있는데 수업을 봐, 개새끼야. 그래도 복습할까? 그래도 중요한 거긴 하니까. 끝까지 그리진 않을 건데 꼭 기억해둬라. 봐요. fx는 x이다의 해를 구할 때는 역함수 존재 여부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일단 fx는 f 인버스 x라고 그냥 마구잡이로 바꿔버리고 식으로는 의미가 없어. 얘는 당연히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뭐지? y는 x에다가 대칭을 시켜라.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못생기게 생겼어도 걔를 뭐 이런 식으로 역함수 취한 것처럼 그려가지고 교점 세주시면 그게 실제 해랑 똑같다야. 그렇게 지난 시간 수업했습니다. 자, 그 다음 58번 보겠습니다. 58번. 엥? 얘들아, 역함수가 존재해야 돼. 다섯 글자로 뭐야? 1대1 대응. 그럼 항상 뭐 하거나 뭐 하면 돼?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돼. 그거 지켜주면 됩니다. 어렵나? 안 어려울 거야. 해봐요. 왜냐면 이거에 좀 어려운 버전이 다음 문제도 어차피 질문일 거라. 59번 질문이니까요. 그걸로 지나겠습니다. 보세요. 하품 좀 참아봐. 여기저기서 한 명씩 계속 하품하네 진짜. 자, F라는 친구가 그냥 그림을 바로 그릴게. X가 1보다 클 때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래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1 미만인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와서 감소하다가 감소한다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로 볼록이야 이 그림은?
아래로 볼록이지. 야, 위로 볼록일 수가 없잖아. 그지? 위로 볼록 언젠가 이렇게 쳐질 거니까. 그래서 일단 최고차의 개수 A는 양수면서 딱 연결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어디 컴마 어디 지나는겨? 1, 마이너스 1. 따라서 대입을 해보시면 A 플러스 B가 되겠네요. A 플러스의 B가 마이너스의 1입니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 벌써 많은 걸 알 수 있어. A가 양수니까 요게 풀리네. A 플러스 절대값 B는 3으로 풀리지. 근데 이 두 개가 성립하려면 B가 양수일 수 있어. 양수면 A 더하기 B가 마일이자 3인데 이상하지? 그러니까 현재야 B는 무슨 수? 양수. 나가 죽어. 얘가 양수면 A 플러스 B가 3인데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잖아. 네가 남자인데 동시에 여자 뭐 이런 거잖아.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B는 음수라고. 따라서 연립을 할 수 있겠지. A 빼기 B가 3이었구나. 음수였으니까. 연립하시면 A는 1, B는 마이너스의 2 해결이 됩니다. 합성함수 FF2랑 F 인버스 3 구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160번 질문 없나? 왜 없지? 괜찮은갑네. 그래요. 61번? 62 먼저 해볼게요. 얘도 귀찮았던 것 같아. 자,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F 합성 G는 G 합성 F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되거든. H 합성 GX 요게 G 합성 FX다 이렇게 나오지. 지금 H라는 함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H 합성 G를 뭐 이렇게 대응으로 화살표를 그리는 일이 가능해 안 해?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 너네 바깥에 역함수 합성해가지고 지우는 건 많이 해봤잖아, 그지? 근데 안에다가 이상한 거 합성해도 괜찮아요. 무슨 말이야? 나 G를 없애고 싶어. 그러니까 X가 있었던 자리를 뭘로? G에 인버스 X 이렇게 바꾸는 테크닉도 있겠지, 당연히. 그럼 뭐가 되겠어? 요 자리가 G 인버스가 되니까 삭제가 되면서 HX가 딱 되는 거 아니겠어?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X 자리가 G 인버스로 바뀐 거니까 G, F, G 인버스 이렇게 쓰면 돼요. 맞나요? 자, 그러면 저 세 개의 함수의 합성 함수가 바로 H니까 하나씩 그려보자. 먼저 G의 인버스를 만나겠지. G 인버스는 1, 2, 3, 4에서 1, 2, 3, 4가 자, 거꾸로 잘 읽어줘. 지후한테 시킬 거야. 자, G 인버스 1이 얼마야? 예. 네? 아이씨. 잠깐만. 재상은 혹시 필수 유형 정리가 없나요? 좀 이따 기숙사 중간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지? 시험 볼 때 갖고 나오세요. 90도. 90도? 그래, 뉴턴 할까, 뉴턴. 90도? 이거? 이 정도? 간다. 이 정도인가? 맞춰줘, 앞뒤. 도영아. 이 정도야? 포크레인. 오케이, 간다. 야가다, 야게. 다음에 180도 가보자. 자, 지후. G 인버스 1이 얼마야? 너 시간 벌어주려고 일부러 쇼 하면서 좀 시간 벌어줬는데 주하나 G 인버스 1 3 2는 2 4 3은 1 그 다음 4는 2 자, 그 다음 F를 만나면 되니까 F는 그냥 있는 거 바로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F1이니까 2 갔다가 3 갔다가 3, 1 갔다가 4 갔다가 자, 그 다음 한 번 더 가는 게 G입니다. 자, G니까 1이 3으로 가면 되고 2가 4로 가면 되고 3은 1이고 4는 2다 뭐 이런 거지 뭐.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하여 여기는 1, 2, 3, 4로 도착하는 요 한 방의 합성함수 이게 지금 H인 상황이니까 당연히 2000 몇 번 하라면 규칙이 있겠지. 몇 번 해보자. 자, H의 1부터 가자. 현재야 1 쭉쭉쭉 길찾기로 따라가. 얼마 나오냐? 3. 그러면 한 번 더 합성했다라는 건 H의 3을 관찰해라는 뜻이겠지. 뭐 굳이 한번 써보자면 이런 얘기지. HH1 뭐 이런 거잖아. 그럼 H의 3을 보자는 얘기야.
자, 3 길찾기 해봐. 뭐냐? 4. 그러면 이번에 H4 한번 길찾기 하자. 뭐냐? 그치, 4면 1이겠죠? 그러면 3번 만에 1이 3 됐다가 4 됐다가 1 다시 돌아온 거지. 3번 만에 제자리로 왔지. 자, 그러면 민준아 2021은 뭘로 나눠야 돼? 너도 한번 맞고 싶지. 3번 합성하면 제자리로 돌아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3으로 나눠봅시다. 그러면 600 나눠봐 민준아. 640. 정신 안 차리지 이 새끼. 660? 아하, 일로 오세요. 자, 673 나머지가 2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673바퀴 돌고 한 번, 두 번 된다는 뜻이겠죠. 그치? 자, 그 다음 이번엔 H 인버스 1이니까 H 인버스 1 보자. 자, 누가 아까 성원아 1 거꾸로 따라가 봐. 4. 자, 그러면 또 H 인버스 4 호준아 4 거꾸로 따라가 봐. 3. H 인버스 3 4냐? 오케이. 응? 뉴턴의 맛이 너도 맛보고 싶구나. 3이 1 갔다가 3 갔다가 1로 돌아가죠. 1. 요것도 3번 만에 제자리로 왔지. 똑같이 나눗셈 해주시면 673바퀴 돌고 하나, 둘 갈 거니까 4 더하기 3이죠. 재성아 수업 전에 없다고 말을 해야 내가 뽑아라도 줄 거 아니겠냐. 어? 수업을 지금 한 첫 번째 시간이 너는 문제를 안 보고 있으니까 통으로 날려버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59 나 했니? 했죠. 지웁니다. 자, 66 봅시다. 64 할 거예요. 나 64. 자, 64는 맞았어도 그냥 책에 필기해. 간단한 내용이긴 한데 정리를 해둬야 돼요. 자, 일단 자 x1보다 x의 2가 컸을 때 fx의 1이 더 큽니다. 이거는 네 글자로 무슨 함수야? 감소 함수다 라는 뜻이겠죠. 자, 이걸 읽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그림은 바로 그릴게. 자, 1,1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감소니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리자. 자, 그 다음에 A랑 B가 0에서 1 사이에 순서대로 있으니까 A가 여기 있고 B가 있다고 치자. 자, 기억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림을 직접 찾으면 돼. 바로 FFA. 이거랑 F의 B 중에 누가 더 크냐 이런 거거든. 자, FB는 당연히 B일 때 함수값이니까 여기가 이제 F의 B야. 그죠? 그럼 FFA는 뭐냐? 먼저 A를 대입하면 요 높이가 현재 뭐야? FA죠. 그럼 이번에는 요 값을 F에 다시 집어넣는 건데 당연히 상대적으로 1보다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1보다 굉장히 큰 요 정도의 실제로는 이제 요거랑 같은 길이겠지만 대충 여기에 FA라는 값이 있겠지. 걔를 대입한 여기가 FFA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억은 땡이다 이게 바로 보이는 거고. 니은은 중요해요. 니은은 그림을 통해 직접 찾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심어놔야 돼. 바로 F 인버스 A가 F 인버스의 B보다 크냐 이렇게 나와 있거든. 요거는 네가 그림을 머릿속으로 대충 그려도 알 거야. 우리 역함수 얘기할 때. 자, 얘를 y equal x에다가 뒤집어요. 그럼 F 인버스는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 맞지? 그 다음 만약에 F가 이렇게 생겨요. 얘를 y는 x에다가 뒤집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기겠죠. 즉 증가함수였던 건 역함수를 취해도 여전히 뭐예요? 증가. 그리고 감은 여전히 감소지. 맞냐? 그러니까 원래 F가 감소였으니까 F 인버스 X도 당연히 뭐야? 감소함수인 건 보자마자 알아야 돼. 직접 그림을 그려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더 작은 A를 집어넣으면 큰 건 맞다 이거야. 오케이, 이건 개념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야. 자,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또 뭐냐? F 인버스 합성 F 인버스잖아? 그치? 이거 풀면, 드무르간처럼 풀면 F 인버스 F 인버스지.
그럼 이거는 네가 공부해야 되니까 이거네. 봐요. 증가함수랑 증가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될까요? 증감수가 돼요. 이런 거 머리로 그냥 대충 빠르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보면 돼. y는 x 생각해봐. 두 번 합성해봐. 뭐 여전히 x죠. 그러니까 증감수 맞지? 근데 감소함수 아니 증이 아니죠. 감소함수에다가 감소함수를 합성해봐. 그치? 예를 들어 y는 마이너스 x 같은 거 생각해봐. x 자리에 똑같은 마이너스 x 한 번 더 합성하면 플러스 x 되지. 그러니까 이건 증가함수겠죠. 맞냐? 그럼 이번엔 엇갈린 거 해볼까? 증가 합성 감소는요? 얘는 감소야. 이런 거 생각하면 돼. 얘가 y는 x 생각하시고 얘는 마이너스 x 생각해봐. 그럼 마이너스 x 되잖아. 그죠? 그럼 반대로 감합증은 여전히 감소야. 그치? 그러니까 요 세 개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문제 나와 있는 인버스 합성 인버스 감 합성 감이니까 이거 무슨 함수니? 증가함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더 큰 B를 집어넣는 게 큰 게 맞아요. 알파 구해주시면 안 돼요? K 빼기 4가 2면 K 빼기 4가 2니까 다 2 아닌가요? 알파? 아니냐? K 빼기 4가 2면은 K는 6이잖아요. 아, 그래요? K 빼기 4가 2면 6 아니에요? 맞아요. 나 암산으로 되는 걸. 왜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냐, 현재야. 이 이상이 이렇게 생겼죠? 그럼 얘가 y는 x랑 두 번 만나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한 번이잖아. 언제부터 시작이야? 2, 하고 꼭지점 지날 때부터 이게 시작이고 언제까지야? 접하면 돼, 안 돼? 접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 이상, 여기 미만 이런 거 아니겠냐? 자, 넘어갑니다. 자, 66번. 이것도 뭐 워크북에 있는 거기도 해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금방 봅시다. 자, f의 제곱이 f 곱하기 g래. 인수분해하면 끝이야. f 곱하기 f 마이너스 g는 0이죠? 맞니? 그럼 이거는 fx가 뭐이거나 0이거나 fx랑 뭐가 만나면 돼? gx가 만나면 돼. 근데 fx의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보면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럼 이거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 여기서 중요한 거지. 증가함수인 경우 f랑 f 인버스의 교점은 누구랑 누구의 교점과 완벽하게 일치해요. 그치? f랑 y는 x와의 교점과 반드시 일치하지. 증가함수일 때만 그렇지. 감소는 좀 다른 것도 있었어요. 감소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상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증가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y는 x라는 보조선 그으면 끝이야. 여기랑 f가 0인 건 여기 하나고 여기 이렇게 세 개 구하면 돼요. 이건 접반 문제라는 거요. 자, 167번도 그냥 입으로 풉시다. 얘 증가야, 감소야? 증가. 그럼 결국 누구와의 위치 관계만 보면 돼? y는 x와의. 이 그림 재활용하면 만약에 역함수 직접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니? 그럼 이 나뭇잎 모양을 그냥 절반 구한 다음에 뭐 해주면 돼? 2배 해주면 되겠죠. 이 삼각형만 잘 구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숙제 해설 마무리.